오늘은 비도시권에 대해서 시골 땅에 투자해도 될까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 건데요. 우리나라는 도시권과 비도시권으로 나누는데 비도시권은 그냥 시골 땅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다들. 그러는데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땅을 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시 쪽으로 시골 쪽으로 개발 이슈가 있는, 현재는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은 개발 가능한 쪽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 벌기를 바래요. 물론 뭐 실수요 목적도 있고 투자 목적이 있는데 꼭 투자에 의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목적에도 이런 걸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자, 오늘 알아볼 거는 6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용도 지역 구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것도 이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가지고 땅값이 또 상승의 가치를 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땅에는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진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관리지역, 그리고 지목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거고요. 6번째는 현장 사항에 맞는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그러면 용도지역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토지에는 용도가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는 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존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용도 지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 틀리잖아요. 환경과 조건이.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지역은 말 그대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관리가 되는 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사에 의해서, 자연환경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같은 그냥 보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관리지역은 토지이용 계획상 개발을 장려하는 용도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개 시골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사를 장려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농림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절대농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농사만 짓겠다고 해놨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농지도 나라에 의해서 필요하다면은 수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그 다음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도시지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이면 부산,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인천, 이런 거를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비도시지역은 시골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거기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중에 관리지역은 개발을 장려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은 좀 많이 가격이 상승대가 있죠. 그리고 뭐 토지 투자에 관심 많으시는 분들은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정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서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개발과 거리가 머니까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토지의 값이 달라진다. 개발행위 허가가 내가 어떤 땅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데 개발행위 허가서가 나온다는 거는 이 땅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땅마다 규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해야 할 거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서는 개발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규제를 마음대로 무시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규제의 이해가 정해져 있는 거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서는 집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세운다든지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저는 밭전사를 쓰기 때문에 밭이고 답은 논입니다. 임야는 말 그대로 산입니다. 임야하고 산하고 틀린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임야가 산입니다. 건물을 지으려 할 때는 시청이나 군청에 구청에 건물을 신청한다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청 안 하면 내 땅에 내 맘대로 뭘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 땅에 소나무 한 그루도 내 맘대로 베서는 안 됩니다. 벌금 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결정되면 관할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오는데 개발행위 허가서가 나오면 토지의 값어치도 올라간다. 왜?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허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 청량비도 냈을 거고 내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었었고 하다 보니까 그 땅에 플러스로 경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땅값은 자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그리고 실제로 많은 땅들이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무조건 내 땅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개발행위 허가서가 나온 거는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서. 개발행위 허가서에 따라 토지의 값이 달라집니다. 비용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달라지거든요. 왜? 원래 그렇잖아요. 원가에다가 또 인건비, 유통비 이런 거 들어가다 보니까 제품의 값이 정해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신청 내용이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놓고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서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거면 집을 짓기 위해서 주거 용도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간도 있는데 그건 또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개발행위 허가가 무엇으로 나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토지는 용도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용도별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토지에는 공장도 되지만 어떤 토지에는 공장이 안 되는 경우, 어떤 토지는 1종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토지는 2종, 3종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가지고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 목적에 의해서 행위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 허가를 냈잖아요. 허가가 나온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년, 꼭 2년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는 1년 연장도 가능하거든요. 꼭 관할청에 물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럴 때는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관할청에 어떤 그거를 받지 않고 내 임의대로 주변 사람 말대로 듣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다 헐어내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 기간이 경과했어도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해놨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서 담당자의 재량으로도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 구의 담당자에게 허가가 유효한지를 문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